이런 곱창 머리끈이라든지 또 이런 반다나 머리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크롭티에다가 와이드 팬츠가 약간 뭔가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추억의 데이트 공동 PD, 기획부터 주파트 그리고 마무리까지 맡은 한예린입니다. 저와 영상을 만든 제작진은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DUBS에서 활동 중인데요. 방송부는 졸업했지만 아직 좀 더 영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전공 중인 대학생입니다. 레트로를 통한 세대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요즘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저거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싶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응답하라 시리즈나 써니처럼 특정 시대의 향수를 담은 미디어들이 방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 레트로가 정말 많이 녹아들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 문화를 즐기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삶 주변에 있는 레트로를 의식주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의미하게 즐길 수 있는지 레트로 문화를 바라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충무로에 위치해 있어서 을지로랑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혹시 힙지로라는 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다들 막 힙지로, 레트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문화예술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사회 문제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었던지라 레트로 열풍을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영상을 함께 만드는 친구들이랑 레트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자료조사도 하다 보니까 이게 레트로를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이 레트로가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레트로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레트로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옛날적인 느낌 성향, 아니 전통 같은 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벚꽃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레트로 좀 옛날 문화를 따라가는 거? 네. 레트로 과거에 있던 거를 현대로 가져와서 재해석?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레트로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과거 유행했던 데님 자켓의 옷들, 약과 같은 옛날 과자 등이 모두 레트로에 해당하는데요. 과연 레트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레트로란 레트로스펙트의 준말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현상들을 그리워해서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데님 자켓, 빈티지한 느낌의 카페, 색이 바랜 원목으로 벽과 바닥을 꾸민 인테리어를 비롯하여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 방식으로 정착한 모든 것들이 레트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생활하는 공간까지 우리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레트로. 의식주의 영역에서 레트로가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렇게 예쁘게 즉 패션 분야는 레트로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레트로 패션은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복고주의 패션 혹은 현 시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과거의 패션을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과거의 시대적 상황과 감각을 현대에 접목하여 현대적 감성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님 자켓이나 체크 남방이 유행했던 것도 레트로 패션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레트로 컨셉의 패션 유행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접한 MZ세대 역시 레트로 패션을 일상에서 소비하고 즐기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주는 레트로가 전 세대에서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디지털 사회로 변신을 하면서 그때부터 의복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했던 것 같아요. 소재성으로 그 옷의 발전이 급격하게 좀 진행됐었는데 빈티지한 사업은 20세기의 향수들을 갖고 있는 90년대 이전의 사회를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속의 향수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향수? 최근과 같은 경제적 불황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청년들은 각박한 사회 속에서 불안감을 덜고 새로운 의미를 얻기 위해 과거를 즐기고 레트로를 향유하는 것이죠. 수강 신청만큼 긴장되는 순간, 맛있다고 소문난 전통 약과를 맛보려면 치열한 약게팅은 필수입니다. 약게팅이란 약과와 티켓팅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약과뿐만 아니라 양갱, 모나카 등 옛날 간식을 찾게 되는 것을 바로 할미 입맛을 가졌다고 하죠. 경기도 포천, 약게팅의 주인공인 약과 맛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약게팅의 주인공 장인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렇게 평일 아침에도 사람들은 매장 밖에까지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원래는 공장에서 납품만 하고 있던 곳인데 이게 좀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공장 앞에 줄이 엄청 많이 섰었죠. 처음에 500명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서 여기 장인덕 카페를 오픈했고 지금은 2호점까지 있죠. 그리고 아침이나 주말에 이제 저희 손님들 줄 서시는 거 보면은 체감을 하죠. 네. 그렇죠. 오프라인이 많이 오죠. 저희 한 달에 몇몇 명 정도 찾아주시는데 여기가 꽉 차요. 그러니까 대기줄로. 제일 빨리 된 거 저희가 10시 오픈인데 뭐 11시 반의 품절? 그게 어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모두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함에 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될수록 옛날을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부모 세대가 주로 이런 과자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많이 구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레트로는 단순히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바뀌면서 잊혀진 것들을 다시 소환해 소소하게 즐길 수 있기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나타나 우리 삶에 녹아든 것이 아닐까요? 반가워요. 마을 주민들의 배움의 터전에서 모두의 소통 공간으로 변신한 이곳은 제주도 명월리에 자리 잡은 명월 국민학교입니다. 젊은 연인, 다양한 세대가 모인 가족,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 와주셔가지고 그런 같이 연 날리시고 옛날에 연 이렇게 날렸었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연 날리는 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진짜 이런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놀이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정말 뜻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넓은 사회에서는 현재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옛날 그 시절의 정취가 묻어나는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레트로에도 어두운 그늘은 존재합니다. 저는 나이가 56세예요. 그래서 X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하고 그다음에 MZ세대 사이에 낀 세대입니다. 제가 과거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그렇게 막 아름답고 재밌고 뭐 이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좋은 부분들이 재현된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의 모습보다는 좀 재구성된 그런 레트로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좀 모순된 현실을 그대로 안주하고 싶어하는 도록 만든다는 점. 추억을 회상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과도한 레트로, 뉴트로 열풍에 너나 할 것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레트로 명소들에 지역 주민은 물론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죠. 이것을 레트로의 변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맞춘 레트로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의 이해가 더 높아졌을 것이고 또 세대 간의 일종의 갈등 같은 것도 과거엔 이래왔는데 이렇게 극복해왔는데 해서 좀 본받을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죠.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상품의 수나 종류도 적고 시설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옛날 그 시절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이들의 발길로 다시금 활기를 얻었고 디지털만큼 빠르고 간편하지는 않아도 아날로그는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죠. 바쁜 일상에 휩쓸려 가던 것을 잠시 멈추고 느긋하게 바라본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면의 젊음과 패기, 청춘과 열정, 추억이 되살아나는 한입거리 간식.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와 몇십 년 후에 또다시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추억거리. 나와 다른 이들과의 마주침과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유의 선사. 복고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것임에도 우리에게 복고가, 레트로가 소중한 이유는 복고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전 세대와 현 세대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이어진 옛것이 그것을 이어받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조화를 이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어 다시금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강물처럼 모두 한 길로 흐르지만 어느 한 지점에만 몰두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대도 문화도 모두 단절되어 있는 각계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연결입니다. 이 두 개의 바지는 서로 다른 것일까요? 이 둘은 분명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땡땡 세대. 우리 모두는 분명 세대 이름도 다르고 각자 걸어온 길과 살아온 삶도 모두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역시 다르지만 같습니다. 우리 모두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한순간의 여유와 인간의 정,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 레트로는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레트로와 함께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해보는 것들의 시작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레트로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숨가쁜 일상에서 잠시 잊어버렸던 것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선사해줄 겁니다. 오늘 이거 레트로 준비한다고 말씀드릴 때도 아빠가 막 그럼 내 교련복 좀 빌려줄까 이러셔서 아니 그건 내가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제가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요즘 트로트 프로그램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막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나오면 할머니 저런 노래도 아시냐 이러고 또 할머니도 이제 요즘에 젊은 가수들이 다시 옛날 가수분들 노래 부르는 거 들으시면서 오, 저 노래도 듣기 좋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되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막 땡땡 세대 특 이러면서 뭔가 하나의 세대를 딱 구분짓거나 그 세대가 가진 특징 같은 거를 뭔가 한 가지로 딱 규정하는 그런 미디어 콘텐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뭔가 하나의 웃음거리로만 소비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말하지만 이 세대라는 거는 사실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강이 상류에서 중류로 흘러가고 중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것처럼 세대도 서로 뭔가 연결을 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나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 전공 김민수라고 하고 이제 소유의 가치의 연출자입니다. 음반을 주제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요즘은 다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청취하는 시대에서 과연 음반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단은 제가 음반을 이렇게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저의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 궁금증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해결되어 가는 과정, 이 궁금증을 탐구해보는 과정을 온전히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되게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뭐 음반이라 하면 어찌 보면 되게 옛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스트리밍이 이렇게 대세다 보니까 그렇다면 옛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하면서 좀 옛것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좀 추억을 상기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음반 말고도 다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꼭 굳이 음반을 사야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차 타고 갈 때도 들을 수 있고 그냥 길 가면서도 그렇게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2~3만 원씩 하는 음반을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 요즘에 음반 수집을 많이 하는가? 요즘에 워낙 스트리밍도 잘 돼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만약에 음반 살 돈이 있으면 다른 취미나 다른 것들을 사서 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5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음반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6년째 사랑하는 임창정의 정규 앨범과 힙합을 좋아해서 인상 깊게 들었던 힙합 앨범을 모으고 있습니다. CD 위주로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는 턴테이블을 구매해서 LP까지 수집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반을 구매하는 건 아티스트의 음악을 잘 들었다는 일종의 감사 표시예요. 그 음반을 하나 만드는 데에는 아티스트의 엄청난 고민과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 앨범 구매하는 게 그 아티스트의 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작은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구매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주로 스트리밍 사이트로 음악을 청취하니까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음반을 수집하는 게 어찌 보면 비주류 문화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저도 음반을 모으고는 있지만 가끔 스트리밍 사이트로 듣는 게 훨씬 편한데 굳이 왜 모으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음반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몇몇 있고 이제 제가 중고거래 오픈 채팅방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이제 CD부터 LP까지 다양하게 모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스트리밍 사이트로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음반 수집 문화가 왜 건재하는지, 경험 중심으로 변한 사회에서 과연 소유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어요.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은 LP판과 턴테이블, CD와 테이프, MP3, 스트리밍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변화했습니다. LP판은 소리를 녹음하는 원형 매체로 흔히 레코드판이라 불리며 턴테이블을 통해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LP 음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50년대 중반쯤입니다.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때 취입된 유성기를 사용하였는데 유성기 음반은 양면에 한 곡씩 단 2곡만 녹음할 수 있었고 재질이 약해 보관이나 취급이 힘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LP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단단하고 한 면에 5곡씩 총 10곡을 녹음할 수 있으니 혁명적이었죠.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LP 음반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이는 199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살아가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중은 대중문화와 예술을 찾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LP에서 CD와 테이프로 음악 소비의 형태가 변화하였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에 CD와 테이프를 넣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테이프 이후에는 CD가 상용화되었는데
테이프와 달리 듣고 싶은 곡을 버튼으로 손쉽게 들을 수 있어 편의성이 생겼고 음질이 더 깔끔해졌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MP3가 등장했고, 이는 음반을 구매해서 듣는 형태에서 디지털 음원을 구매해서 듣는 형태로 음악을 듣는 형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음반은 더 이상 음악의 주 소비 형태가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소리바다와 같은 음원 전용 다운로드 사이트가 처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MP3의 등장은 간편한 음악 소비를 가능케 했고 음악 역사에 가장 큰 기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스트리밍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MP3보다도 쉽고 편하게 음악을 실시간으로 유통 소비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소유할 수 없는 무형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MP3 음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유할 수는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수집해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라도 존재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소유에서 경험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비디오에서 OTT로, 책에서 이북으로, 그리고 음반에서 스트리밍으로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음반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걸까요? 스트리밍 사이트로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음반을 굳이 모을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화에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을까? 제가 생각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요. 세계 레코드 음악 시장의 규모를 보면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음반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연간 음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 매년 엄청난 비율로 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스트리밍으로 듣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음반을 사람들이 많이 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반대이고, 또 왜 유독 한국만 엄청난 상승세일까? 근데 그 정답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바로 K-POP 팬덤 문화입니다. 음반 판매량 순위 상위 50개 가운데에서 무려 49장이 K-POP 아이돌 음반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제가 찾아간 음반 가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음반이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반을 사러 온 사람이 되게 많았고, K-POP 음반이 많이 팔리니까 많이 사가라고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요즘 뭐 K-POP이 전세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네네. K-POP 그룹도 물론이고, 그리고 그 음반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에 있는 CD로 음악을 듣기보다 이런 스티커나 표지 등 구성품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CD를 MP3로 옮겨서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음원 사이트에서. 튜브 뮤직이라든지. 아, 멜론으로? 네, CD는 써본 적 없어요.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성적이나 이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저는 이 현상이 음반이 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장품이나 굿즈로서의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그들에게는 음반을 소유하는 하나의 가치이겠지만, 그래도 아이돌 음반을 제외한 다른 장르 음반은 어떨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처럼 음반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이 문화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은 음반 가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경북대학교 북문에 위치한 구이 레코드는 재즈를 전문으로 하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구이 레코드에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음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리지널리티, 재즈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거의 100년 된 음악이니까 옛날 걸로 계속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음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반의 퀄리티나 자켓의 퀄리티나 그런 것들이 지금의 것들보다는 더 낫죠. 그게 기술은 지금이 발전했지만 당시에 그 모든 재료들도 그렇고 당시엔 다 수작업이었고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모으다 보면 그런 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 사장님께서 가게 내관을 여기저기 보여주셨어요. 이제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악이랑 함께. 그 다음에 갔던 영레코드는 대구역 지하차도에 위치해 있었어요. 네이버 지도에도 없는 외딴 곳에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여기서 우연히 음반을 사러 온 손님을 두 분이나 만난 거예요. 저희는 주로 물리 매체인 CD나 아니면 LP 위주로 많이 하는 음반 단위로 듣기 때문에 또 자기 취향에 맞게 오디오 같은 걸 자기가 꾸며놓고 거기에 계속 물리 매체로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로 보게 되는데, 저희 이제 실제로 잡고 이렇게 보는 또 뭐 네. 디자인들, 뭐 자켓 디자인 같은 경우 이렇게 네. 유명한 작가들이 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확인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스트리밍 쪽으로는 손을 좀 안 대는. 감성도 있고, 일단은 요새 되게 바이닐이 옛날 것도 그렇지만 소장 가치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나오는 바이닐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게 많거든요. 컬러 바이닐도 있고 뭐 투명 컬러반도 있고, 가끔 가다가 바늘이 튀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음악이 갑자기 톡톡 끊어질 때, 그거마저도 정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갔던 봉산동에 위치한 소환 레코즈는 인테리어가 정말 예쁜 가게더라고요. 장사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열의 아홉이 반대를 했거든요. 디지털이나 콘텐츠 같은 기반 사업은 계속 뜨는 사업일 거고, 실제로 소유하거나 뭔가 옛날 아날로그틱한 거는 계속 줄어드는 수요가 있다는 추세인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그리워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기본이거든요. 의식주가 채워진 다음에 문화적인 게 채워지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음반 가게들이 유지를 잘하고 계속 발전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그만큼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뜻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음악적인 수준이나 듣는 귀가 많이 올라가면 조금 윤택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음반샵 3군데를 다녀오고 느낀 건, 첫 번째로 내가 느끼고는 있지만 완전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시각을 넘어 다양한 시각들, 어쩌면 조금은 다른 시각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어 좋았다. 91레코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딱 제가 느끼는 걸 대변하는 단어 같았어요. 굳이 내 돈을 들여서 음반을 구매하고 번거로운 시간을 들여서 음반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간 영레코드 같은 경우엔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었어요. 외딴 곳에 위치해서 찾기도 힘들었고 네이버 지도에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무려 2명의 손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음반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인상 깊었던 건 몇십 년간 음반으로 음악을 청취했기에 그게 익숙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손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나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것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 저랑 같은 학교였던 여자 손님도 이제 젊으신 분이 이렇게 음반에 취미를 들여서 가게에 자주 방문해 오신 게 되게 신기했어요.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좀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제일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를 지속적으로 찾는 손님들이 존재하기에 아직은 이 음반 산업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아직 많이 있구나, 뿌듯했어요 되게.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이 의식주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 주신 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문화적인 부분에 완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쟁통에도 음악을 찾았던 우리 민족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는 음반 문화는 아직 건재하다,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음반의 가치는 무엇일까? 음반 문화는 아직 건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음반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음반을 하나의 앨범으로서 가치 있게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음반과 앨범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음반은 음악을 담고 있는 LP, CD, 카세트 테이프 같은 유형의 매체인데, 앨범은 여러 개의 음악을 모아놓은 것을 뜻하니까 만약에 앨범을 냈어도 그걸 피지컬로 발매를 하지 않는다면 두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죠. 음반을 통해 앨범의 첫 곡부터 끝까지 음악을 돌리던 때와 달리 지금은 스트리밍 사이트로 원하는 곡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앨범 수록곡 전체를 다 듣기보다 타이틀곡만을 빠르게 듣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경향에 맞춰 음악 시장도 긴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정규 앨범을 만들기보다는 싱글 위주로 많이 발매하게 됐죠. 앨범에 아무리 힘을 쏟아도 타이틀곡밖에 안 들으니까 오히려 싱글을 많이 찍어내는 게 돈이 되니까요. 여기 내 앨범을 듣는 게 뭔지 몰라. 리스펙이 있으니까 형들 하는 꼴 봐. 앨범만 아니 방송으로 먹고 살.
반드시 앨범을 냈어. 쓰나 이제는 안 낼 거야. 그냥 돈이나 땡겨 대한민국 내 위대함을 소비할 수 있는 지갑.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힙합에서는 앨범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앨범의 퀄리티가 래퍼의 역량을 평가하는 하나의 큰 척도이고, 반대로 래퍼는 앨범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저는 싱글을 듣고 싶을 때 짧게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정규 앨범이 주는 메시지의 깊은 울림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트랙 순서에 맞게 배치된 수록곡들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곡들 사이사이의 유기성이 이 앨범이 주는 메시지를 한층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유형의 형태인 음반으로서 존재하여 소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장한 앨범을 첫 곡부터 끝까지 돌렸을 때 이 음반이 주는 매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음반이 가지는 앨범으로서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힙합 씬에서 활동하시는 래퍼분들 중에 샤크라마 님이라고 계세요.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정규 앨범을 5장이나 내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스타그램으로 DM을 해봤는데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샤크라마 님과 전화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뭔가 좀 스스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라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하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음악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어떤 휴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만들고 계속 앨범만 만들어서 제 삶의 원동력이나 성취감, 그런 걸 다 앨범을 만들고 내는 데에서 얻는, 사람들이 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게 되는 시대가 오면서 음악도 불가피하게 동화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제가 이 음악을 하는 행위의 목적은 이 작품을 남겼을 때 떳떳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많이 두는 편이라, 한 가지 곡, 그것도 타이틀곡에서 뭔가 좀 더 사람들에게 캐치하게 들리는 좋은 훅과 뭐 준수한 벌스, 뭔가 이런 개념의 한 곡 안에서 제 인생을 정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감정이나 제가 살아왔던 사건을 설명해줘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서 최대한 앨범 작업에 힘을 쓰고 있는 거가 큰 것 같고, 저도 근데 스스로가 당연히 내가 이걸 사랑하고 계속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성취감과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와야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앨범 단위로 노래를 들었을 때 이점이나 앨범 단위를 뭐 돌려듣는 피드백을 진행해주는 컨텐츠라든지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니어도 딩고 프리스타일이나 쇼미더머니 같은 좀 영향력 있는 힙합 미디어 매체에서 앨범 전체적인 완성도가 뭐 실력의 수준? 이런 식으로의 또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음반 문화가 발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은 청취자 그리고 음악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반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음반을 발매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오는 일종의 경제적 정신적 후원,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주고 있다는 유대감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돼서, 음반을 산 사람들은 작은 돈으로 그 아티스트가 다음 앨범을 내는 행보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좀 더 많은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세상이 돌고 돌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언가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서 기존의 것의 가치를 낮잡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꼭 통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의 것이라고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에 대해 이렇게 되돌아본 경험이 저는 정말 좋고 뿌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